네,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운명 떴다방 시간입니다. 저는 이경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선생님 모시고 대화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침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풍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는 풍산 선생님한테 어떻게 지냈나 여쭤봤으니까 이번에는 침도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몹시 바쁘셨죠? 예, 뭐 주말에도 조금씩 모임에 또 강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말에는 조금 바쁩니다. 예. 주말에 바쁘세요? 주중에는 안 가시고? 주중도 가끔. 예. 가끔. 나는 우리 침도 선생님 볼 때마다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나셨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수염이 만약에 저게 검은색이었으면 검은색은 우리가 이제 오행상으로 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수가 이제 밑에 있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흰색을 저는 밝은 색으로 봐서 예, 뭐 그걸 굳이 타이트하게 이렇게 넣을 게 아니라 예, 흰색은 좀 밝은 색으로 봐서 이제 불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좀 가시면서 이제 털이 흰색으로 바뀌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활을 밑에 이제 깔아놓고 수가 위에 올라가서 좀 좋겠다 생각하면서 또 머리를 보니까 또 머리도 또 좀 하얀해지시네. 네, 전에는 검은색이어서 제 사주가 완전 저만 아는 겁니다. 근데 역시 박사님이 좀 갑자기 조금 긴장되네요. 좀 왜냐면 하십니까? 사주가 수왕 화왕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누구는 뭐 미제라는 소리 안 들어봤는데 기제라고 하는데 아니 그런 걸 아무도 모르는 건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을 그렇게 그냥 탁 끄집어내시네. 그냥 저 머리 색깔 가지고 그만 한번 툭 던져봤는데 선생님이 또 거기에 딱 맡기신 거지. 아니에요. 선생님은 지금 예. 기재 미재 순환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머리는 또 검고 여기는 하얗더라서 야 이게 수화가 아니 지금 중간에서 눈썹이 까맣거든. 아래로 희잖아. 흰 것은 또 빛난다는 의미도 있고.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털이 지금 더 하얘네요 머리보다. 예.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이렇게 되면 또 관상하시는 분이 싫어하실까? 아니요. 그냥 제 개인 생각은 머리는 선생님이 너무나 그냥 까만색이 아니라 적당하게 머리를 조금 흰색이 안 보일 정도로 조금 염색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선생님 삶이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이발소 갔더니 이제 단골 그 이발사분이 다행히 머리가 괜찮게 하얘지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위안을 가졌는데 어찌 됐건 얼굴 상에서 이렇게 그 심오한 거를 알아내신 분은 처음이에요.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아이고. 머리가 없는 사람이 머리 있는 분한테 얘기해서 대단히 우리 죄송합니다. 풍산 선생님은 그 어떤 그 모발이나 이런데 굉장히 관심 많으시구나. 아니 저 혼자만 늘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이제 그래도 자신한테 비관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저는 실제 부러워서 쳐다보시나? 이렇게 머리가 빠졌을 그렇구나. 때 이 시기가 제가 32살 이때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거의 한 1년 안에 빠졌어요. 지금도 그래요. 머리를 지금도 짧게 깎잖아요. 지금 많이 길렀습니다.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날 때 그냥 빡빡머리 깎는 그런 식으로 깎아요, 저는. 근데 지금도 저는 삭발을 하고 싶은데 또 아들이 아버지 여기까지만 좀 하시고 그냥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근데 너무 강렬해 보이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거의 삭발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아니, 그 근데 구분이 이게 있습니까? 틀려요. 틀립니까? 삭발한 머리하고 네. 이 빡빡머리 미른 거하고 이미지가 완전히 틀립니다. 뭐 하셔도 좋긴 한데 너무 이제 종교인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면 교육계에 계시니까 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그 오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말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금 얘기를 했었고 또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대머리 때문에 또 목화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믿음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토를 얘기했었어요. 남은 것은 수화가 되겠습니다.
수화가 이렇게 원래는 그 오행이라는 것이 목화토금수해서 딱 그 어떤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음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운동 방향성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남은 수화도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가 나왔었지만 수화기제, 그다음에 수화미제 이런 입장에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선생님 뭐 미제 기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류는 사실 불의 발견이 인간의 대축복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짐승하고 구분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은 불을 발견함으로써 신과 똑같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과 똑같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거기서부터 문명이 태동돼서 불 하나만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거의 중세 시대까지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물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운송 수단을 인간은 가장 탁월하게 물에 의해서 배로 운송하는 수단을 이제 찾게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 수화 기제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시대가 됐지만은 그것도 본격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을 가지고 어떻게 음식도 만들어 있고 또 몸도 덮일 수 있었고 어쩔 때는 전쟁도 하고 했거든요. 유사이래로 큰 전쟁은 사실 불에 의해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지요. 큰 전쟁은 불로 다 이기는 경우가 많고 뭐 또 특이한 경우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 고구려 같은 경우는 또 물로 또 이겼잖아요. 당나라를. 그러니까 물불이 끊임없는 사실 우리한테 화두였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물을 사용한 거는 극히 이례적인 방법이었었어요. 불을 많이 사용했지요. 그러던 것이 이제 중세 때 이제 또 운송수단으로서 물을 사용하게 되고 이거는 일차적인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수화 기제는 안 돼 있다. 그러니까 화수 미제로 사는 상태다. 불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웠지요.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 수화 기제를 저는 어디서 찾냐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력에서 찾고 있습니다. 원자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불이라는 어떤 에너지를 그건 저는 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이 감싸고 있어요. 밖에서. 물이 감싸고 있지 않으면은 얘는 필요 않고 온도가 고온으로 올라가서 빵 터져버려요. 원자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자로에서 수화 기제구나. 그래서 제가 보는 방법은 지금 그래요. 이제 수도 없이 우리가 에너지원을 창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뭐 수소에서도 찾고 또 뭐 물에서도 찾고 풍력에서도 찾고 여러 가지에서 찾고 있지만은 이 원자력이 발견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 있지요. 발견은 인류의 마지막의 발명에 가깝다. 왜? 정확하게 제가 이건 역상으로 볼 때 수화 기제가 된 아주 훌륭한 발견이다. 그래서 원자력에서 찾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죠. 우리가 일본에 저번에 해일이 와서 일본 거기가 무슨 현입니까? 쓰나미 온대 말이죠. 쓰나미가 막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래서 원자력이 우리가 붕괴되는 걸 봤죠. 원자력이 붕괴되니까 무서운 재앙이 일어났죠. 뭐 또 소련의 체르노빌 같은 데도 붕괴가 돼버리잖아요. 그 붕괴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밖에 감싸고 있는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물이 얘네들을 못 시켜주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폭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 이제 저는 수화 미제와 수화 기제를 이런 쪽에서 보고 싶다. 그래서 영원히 사실 가장 우리가 주역에서 중요히 여기는 게 제가 뭐 저는 깊이 있는 쪽은 아닙니다. 이쪽에서. 하지만 이제 끊임없이 눈동냥하고 기동냥 해보니까 주역에서는 화수 미제와 수화 기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 인류는 수화 기제를 이루지 않았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또 그런
오행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실제 생활적인 일상생활에서 또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수화 기재하고 미재가 사실은 그 오행이란 것이 음양의 그 영어 소식 그죠? 늘어나고 불어들고 하나가 늘면 하나는 줄고 이런 그 음양의 운동의 그 방향성을 나타내면서 목화토금수로 진행하면서 우리의 1년 사시 사계절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한테 1년 사계절 때가 지나가면서 시간이 모든 것을 만들죠.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또 수화에 대해서 또 특별히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수화라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한 번 양하고 한 번 음하면 도라고 그러는데 뭐 낮에는 해가 뜨고 양이고 화라면 밤에는 또 달이 뜨고 음이고 또 남자가 양이라면 여자는 음이고 남자가 화라면 여자는 또 수라고 또 하겠죠. 이렇게 어떤 이기이원론,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고 이 자연에서 또 천지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화로 힘들 때도 있고 또 수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어떤 용신이 뭐 개운이 되고 복이 있고 뭐 여름에는 또 더운데 비도 오고 이렇게 어느 극단적이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는 그것이 수화 때문이지 아닌가. 영원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저 명리학자가 금수가 용신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꾸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또 그래서 그런지 물 가까이나 물이 아침에 사무실 나가서 물컵을 엎는다든지 그러면 재수가 좋은 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것도 또 그렇게 물컵을 엎어도요? 예,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열심히 아침에 나가서 물걸레질도 하고 일단 그렇게 하는데 그런 영향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사람에 따라 뭐 저 풍수지리학적으로도 물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네, 풍수에서는 과거에 사실 물을 중요시한 거는 지금 우리 저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이라는 존재는 양의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양이라고 봤어요. 그렇지. 예, 물이라는 주제는 차가우니까 음이라고 봤는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보는 틀은 사실상 음양의 정론. 그런데 이제 송나라 때 그 유명한 주의라는 사람이 음양을 풍수에서는 바꿔놔 버려요. 산은 가만히 있으니까 동정론으로 바꿔버리죠. 그렇죠. 체육. 동정론. 아니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체육론이 아니라 체육론은 산은 원래 양. 물은 원래 음인데 동정론으로 가니까 산은 가만히 있으니까 물은 흘러가니까 양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수화의 문제입니다. 수화의 문제. 예, 음양의 문제가 수화의 문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풍수도 따지고 보면 연호는 수화의 문제에서 다 나온 어떤 문화적인 산물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뭐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고 사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어디다 이제 이렇게 저는 적용을 하고 싶으냐면 제 관심은 끊임없이 문화에 있습니다. 현실에 있고 과거 인간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원시 시대에 살았을 때 그때는 남자의 시대였을까요? 여자의 시대였을까요? 원시 원래 여자가 모계 사회였었던 것이 지금 정설로 바뀌어졌지요. 모계 사회. 그러니까 여자의 시대였던 거죠. 근데 이 모계 사회가 참 재밌어요. 모계 사회에서는 생각보다도 인간과 인간끼리 싸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가 위에 있으니까 수와 기재가 됐으니까 싸움이 없었고 조금 평온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부족 사회로 시족이 부족으로 변하면서 어떻게 해요? 식량이라는 문제 이게 대두되면서 인간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남자가 점유를 하는 거죠. 드디어 여자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과거는 여자가 예를 들어서 시족의 우두머리였다면 부족 사회면서 남자가 시족의 우두머리가 돼버려요. 그러면서부터 계속 전쟁이 생겨요. 실제 언제까지? 어떻게 보면 서기 2000년대까지. 그러니까 수화 미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점점 전 세계에서 여자 지도자들도 많이 나오고 또 여자 또 막 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사회의 또 일원으로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이것이 이제 화수 미제가 된 게 수화 기제 쪽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좋은 징조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저한테 남자들이 막 이제 막 공격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 무슨 여자들 페미니즘이야 이러면서 뭐 인기 없고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제는 사회 활동은 남자들이 끌고 가야 되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여성들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와 완벽히 기재가 되겠죠. 실제 우리가 살펴보면 영국이라는 나라도 여성 총리가 나와서 나라가 굉장히 안정이 많이 됐잖아요. 메르켈 총리인가? 그리고 또 영국이라는 나라는 참 재밌게도 누구지 여자? 예, 마가렛 태처. 아 마가렛 태처. 예.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참 우리가 이런 표본을 뽑을 수 있는 게 재밌게도 1600년대, 1700년대에 가면 특이하게도 빅토리아 여왕이 딱 등장을 해요. 그때부터 영국의 굴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지. 굴기가 시작되지. 예. 그러면서 빅토리아 여왕 시대를 거쳐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대에 영국이 거의 세계를 제패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사회에서는 무슨 생산을 하고 유통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는 여자들이 했냐? 그게 아니에요. 여자가 지도자가 되고 남자는 밑에서 열심히 어떻게 사회를 이끌고 갔지요. 여자가 지도하는 대로. 완전히 수와 기재가 됐기 때문에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지 않았겠는가.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틀에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중에서 좀 여성분들이 참 많이 나와서 정당 대표도 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성이 이제 정당 대표가 되는 건 좋은데 좀 젊은 여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젊은 피들이. 예. 그래서 좀 젊은 피들이 막 40대, 30대에서 여성들이 대거 정당에 진출을 해서 꼭 정당에 진출해야 돼요. 그래야 사회적 지도자로 크잖아요. 그래서 정당 지도자도 되고, 예? 또 대표도 되고. 나는 가장 불만인 게 아니 왜 여자는 국회의장을 한 번도 왜 안 시켜요? 아 없어요? 예, 여자 중에서도 우선 육선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맞잖아요. 네. 근데 아니 국회의장 시켜야 되는데 왜 남자만 국회의장 이거 계속 화수비제 하려고 자기들이 회칙하는 거 청원서를 아닌가? 내세요. 청원서를. 예. 그렇죠. 청와대에 청원서를 내세요. 맞죠? 뭐 방송도 나갈 거 아니까 난 여기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 먼저 여자 대통령 만들기 전에 우선 당장 국회의장을 여성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국회를 잘 이끌고 가고 화합하게 만든다면 대통령 될 자격이 있는 거죠. 네, 맞잖아요. 유럽에는 여성 지도자도 많고 또 우리나라도 또 뭐 당대표도 있고 많이 말씀처럼 이렇게 변하긴 했습니다. 이제 자꾸 변하는 것 같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 태양도 만들고 그럼 원자로도 엄청난 거 다 만드는데 사람만은 유일하게 여자만이 창조할 수 있다. 신과 같은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맞죠. 바로 여자다 하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위대하다는 거죠. 굉장히 위대하죠. 그야말로 신만이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데 똑같이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여성이다. 여성이 위대했다는 것은요. 실제는 우리가 이제 조선이 유교사회였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조선에서도요.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조선이 유교사회이기 때문에 얼마큼 여자에 대해서 실제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비하를 많이 했지요. 여사의 능력을 과소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임진왜란 이전을 보면 있잖아요. 여성들한테도 똑같이 가문의 재산을 나눠줘요. n분의 1로 정확하게. 그랬어요. 이걸 균등분배라고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균등분배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또 뭐가 재밌냐면 균등봉사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성도 자기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제사를 똑같이 지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균등분배, 균등봉사를 한 것이 우리나라 실제로 이제 기록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게 임진왜란 전후까지는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 그게 이제 사회적 기류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저는 거기까지 연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남자들이 다 재산을 상속하는 이걸 됐기 때문에 조선 그렇게 여성이 활동을 못했던 조선 사회에서도 여성이 위대하다는 것을 나는 그게 은연중에 본인들이 인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여성 예찬 그러게요. 건 아니죠? 아니죠. 수화죠. 수화는 균도하다. 예, 수화 기제를 얘기하고 그렇죠. 싶어서 네. 여성 예찬론이죠. 예, 수와 하에 대해서 예, 오행 그래서 나무. 이제 제가 아까 왜 그 말씀을 원자력에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원자력의 핵은 불이잖아요, 화잖아요. 그렇죠. 불이 작동을 해야 실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계속 작동하게 되면 이게 터진단 말이에요. 그 밖을 감싸는 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테두리는 여성이 감싸고 이 아우터 라인을 정해주는 거죠. 예, 안에서 남성들이 그 판을 짜서 노는 거지요. 이랬다면 사회가 그러니까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원자로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사회가 잘 흘러가지 않느냐. 완벽한 수화 기제가 이 땅에 실현된 게 아닌가. 점점 이제 실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희 씨가 그 착괴를 할 때도 이 꾀가 예. 겉에 일수가 예. 가운데 이 화를 감싸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복희 얘기 들으니까 복희도 이름이 여자 이름 같아요. 복희라. 그렇지요? 혹시 이복희, 김복희 아니야? 원래는 밝히다에서 나왔다 카드라는 말도 있던데. 그거는 이제 한국학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냥 포희라고도 하고 포희라고도 하죠. 농담으로 농담이신지 알고 있어요. 복희니까 복희 씨가 이제 이런 저 음양에 관해서 아니면 주육에 관해서 창안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좀 조크로 여자가 주역 만들었네. 포피하고 씨가 여화가 신이라니까요. 이제 쌍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시조, 인류 시조라고도 하고 막 그러죠. 복희하고 여화가 여화가 이제 여자가 되겠어요. 또 이제 그 얘기도 재밌는 얘기 있어요. 여화가 여호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 또. 여화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 얘기를 조금 한번 해드려 볼까요? 여화하고 복희 얘기? 아니 오늘은 이제 그저 수하고 하에 대해서 남은 것 중에서 우리가 오행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를 할까 하를 할까 했는데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다음 시간에 해주세요. 꼭 지금 무슨 얘기 여하고 하신다고? 복희. 아주 재밌죠. 재밌어요. 그 그림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죠. 중국에 가면 굉장히 많던데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잘 못 돌아다녀서 그런지 뭐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중국의 문헌에는 여화 신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관광지나 유적지 같은 데 보면 그 많이 있어요. 그런 상도 있고 건물 기둥 그러니까 동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시로 많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포희와 여화신. 이 재밌는 말씀에 운명사주가 낄 새가 없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죠? 이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어디로 가시면 된다고요? 운명떡다방인가요 거기가? 여기가 운명 떴다봉이고 거기는 그걸로 여기서 못다한 말씀 거기에 척 보면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너튜브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거기 가시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박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주제를 놓고 말씀하실 때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잘 못 찾으시겠다면 이 얼굴을 찾으시면 짠하고 나옵니다. 거기 나가야 되는 거구나요. 거기서도 또 똑같은 얘기하면 안 되지요. 재밌는 그렇죠.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죠. 거기서는 더 리얼하게. 좀 더 생활 속으로 그죠? 더 리얼하게. 하나를 파헤쳐도 그 당사자한테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좀 더 재미나고 실질적인 얘기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죠? 우리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좀 더 절실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 박사님들이 각 분야의 박사님들이 모여 계시죠. 그런 시간이 또 이제 있을 거니까 잘 찾아봐 주시길 바라고 오늘 두 분 선생님 우리 다음 시간에 무슨 얘기 한다고요? 화 아직 안 했으니까 수화 계속. 수화에서 아까 수화에서? 뭐 해준다 그랬죠? 여화에 대해서 그리고 복희. 복희와요. 그러니까 이제 수화인데 그죠?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사망오제라는 인물과 여화라는 인물이 어떻게 다른가?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김기학 선생님께서 풍산 김기학 선생님 풍수지략을 하시죠. 그 얘기에 대해서 상세히 시작해 주면서 수화를 마무리 짓게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